안녕하세요. 안전한 자산관리 전문 아메리츠 에셋의 켄 최라고 합니다. 이번 주 2023년 4월 3일 주간 경제 동향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지 말씀부터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주간 경제 동향 시간에 나눠드리는 내용은 투자 자문이 아니고 정보 제공과 교육 차원에서 나눠드린다는 점 공지드립니다. 예, 먼저 지난주까지의 상황에 대해서 잠깐 먼저 리캡하고 이번 주에 우리가 관심 있게 봐야 할 부분들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날 코어 PC 넘버가 나왔어요. 그죠? 근데 이제 그 넘버가 예상했던 것보다 조금 소프트하게 나와서 지금은 이제 배드 뉴스가 굿 뉴스인 상황이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어쨌든 인플레이션 넘버가 예상했던 것보다는 코어 PC 넘버가 좀 덜 올라간 거로 나와서 마켓이 일단 이거는 좀 환영을 한 것 같고, 코어 PC 넘버는 이제 PC 넘버는 CPI 넘버에 비해서 연준이 인플레이션을 매절할 때 더 선호하는 그런 수치다 이렇게 말씀을 여러 번 드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이 부분은 조금 양호하게 그러니까 긍정적인 그런 넘버가 나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넘버를 보면은 코어 PC 넘버는 전년 동기 대비 4.6%로 지금 내려왔고 먼스 오브 먼스는 0.3% 올라간 걸로 나왔는데 예상치는 0.5%였죠. 그러니까는 예상했던 것보다 좀 덜 올라간 걸로 나왔다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전달의 먼스 오브 먼스 수치는 0.6%가 올라갔던 걸로 나왔었는데 이번에는 0.3%만 올라간 걸로 나와서 예상했던 것보다 소프트하게 나왔다. 그리고 전체 PC 넘버는 예상했던 5.1%에 비해서 5%로 전년 동기 대비 5.5% 오른 걸로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전달에는 5.3% 올라갔었죠. 그래서 예상치보다는 전체적으로 소프트하게 나와서 일단은 마켓은 완전히 뭐 드라스틱하게 내려간 건 아니지만 긍정적으로 수용을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재 원이어 US 인플레이션 익스펙테이션도 3.6%로 지금 지난 2021년 5월 이후로 가장 낮은 수치로 좀 내려온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번 주는 사실은 이제 4월이 이제 시작되는 한 주이기 때문에 이제 여러 가지 데이터들이 나오는데 중요하게는 이제 플래시 PMI 넘버가 나오게 되고요. 미국에서는 ISM 넘버죠. 그리고 중앙은행들 두 곳이 호주하고 뉴질랜드 중앙은행이 레이트 시점 미팅이 있고 그리고 프라이데이는 다 아시다시피 월 초 첫 프라이데이에는 이제 나운팜 페이롤 넘버가 나오죠. 고용 지표가 나오는데 이제 그 전에 졸스 잡 오프닝 넘버나 이니셜 클레임이나 ADP 넘버 등등이 이제 수요일께 아마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난팜 페이롤 넘버가 액츄얼로 발표되기 전에 고용시장 현황을 좀 확인할 수 있는 다른 지표들도 예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은행권 문제들이 뭐 더 이상 추가적으로 뭐 나타나거나 확산되지 않는 선에서는 지금 PMI 넘버들하고 이 고용지표 넘버들이 이번 주에는 주된 드라이빙 포스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중요하게는 PMI 넘버하고 이제 고용 지표들이니까 그 부분을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PMI 넘버는 항상 이제 마켓이 주목해서 보죠. 왜냐하면은 경기가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는지를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있는, 파악해 볼 수 있는 그런 지표이기 때문에 항상 마켓이 중요하게 보고 있는데, 플래시 넘버는 파이널 넘버가 나오기 전에 한 85%, 90% 정도의 서베이 답변이 취합된 결과를 가지고 이제 미리 발표하는 넘버죠. 임시적으로 발표한 넘버죠. 그렇지만 플래시 넘버가 이제 대체적으로 최종적인 넘버를 얘기해 주기 때문에 이제 플래시 넘버에 마켓이 주목을 하고 이번 주에 플래시 넘버들이 이제 대거 나오게 되죠. 그래서 이 PMI 넘버는 50 이상이 나오면 경기가 확장을 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보고 50 이하가 나오면 경기가 컨트랙팅 하고 있다. 이제 이렇게 본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이 넘버도 지금 경기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아마 계속 볼 것 같고, 요번에 나오는 PMI 넘버는 사실은 이제 조금 더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우리가 그동안 인플레이션 넘버가 내려오다가 살짝 올라가다가 지금 최근에 다시 이제 내려가는 추세를 이제 지속하는 걸로 지금 나오고 있는데, 그 와중에 뭐 이제 뱅킹 크라이시스도 있었죠. 시스테믹한 프로블럼으로 지금 확산되고 있지는 않은 모양새이긴 하지만 아직 우리가 확신할 수는 없는 상황이고 계속 주목해야 되는데 그래서 지금 시장은 연준이
이런 상황에서 과연 금리를 계속 인상을 할 것인지 아니면은 높은 수준에서 계속 유지할 것인지 아니면 하반기 들어서 지금 시장이 기대하는 것처럼 금리 인하로 회귀할 것인지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시장이 이제 나름대로 분석하고 판단을 하려고 하고 있는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이제 이번에 나오는 PMI 넘버가 특별히 다른데 PMI보다 더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PMI 넘버들이 전체적으로 약하게 나온다고 그러면 경기가 슬로우 다운 되고 있구나. 경기의 슬로우 다운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구나라는 것을 이제 시그널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러면 시장이 지금 현재 생각하고 있는 금리 인상 그 행보가 더 맞아떨어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시장이 그 부분을 아마 더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것 같습니다. PMI 넘버들도 소프트하게 나온다면. 왜냐하면 연준이 PMI 넘버를 봤을 때 경기가 지금 계속 금리를 올린 결과로 경기가 지금 슬로우 다운이 진행이 되고 있구나. 그 얘기는 당연히 인플레이션을 잡는 데 도움이 되겠죠. 이제 그래서 시장이 아마 PMI 넘버를 주목해서 특히 볼 것 같습니다. 이번 주에는. 지금까지의 PMI 넘버 뭐 추세를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자면은 서비스 섹터는 좀 강세를 보인 상태였고 매니팩처링 섹터는 이제 약세를 보이고 있는 상태였는데 컴포지트 인덱스는 이제 사실은 다시 또 올라가고 있었어요. 그 전까지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아마 이번 주에 나오는 PMI 데이터를 통해서 시장의 경기가 과연 어떤 방향으로 갈지를 좀 더 판단하는 그런 재료로 이제 쓰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차트상을 계속 보면은 우리가 지난번까지 봤던 트렌드를 봤을 때는 매니팩처링 넘버나 서비스 섹터 넘버들이 사실은 내려가고 있었죠. 근데 이제 바로 직전의 넘버들은 사실은 올라갔어요. 매니팩처링 넘버도 내려가선 추세에서 살짝 틱업 하는 그런 추세를 보였고 서비스 섹터는 그거보다 훨씬 더 반등이 컸죠. 그래서 중간에 있는 이 블루 라인이 이제 컴포지트 인덱스인데 컴포지트 인덱스는 이제 서비스 섹터하고 매니팩처링을 이제 합해서 나타내는 이제 PMI 데이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테고 지금 그래서 이게 지금 50 밑으로 떨어졌다가 50 위로 지금 올라오는 상태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물론 서비스 섹터 영향을 많이 받았지만 매니팩처링 섹터도 지금 저점을 형성한 것처럼 모양을 보이고 있는 상태여서 사실은 시장이 약간 긴장을 했었죠. 지금 경기가 생각보다 활기를 띠고 있구나. 그 얘기는 뭐냐면은 연준의 금리 정책이 추가적으로 본격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또 여전히 상존하고 있구나.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긴장을 했던 거고. 그러나 이번 주에 지금 나올 데이터들이 이 트렌드를 과연 이어갈지 아니면 다시 하락세를 탈지 이 부분이 이제 주목할 포인트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케이. 그다음에 이제 난파한 페이롤이 이번 주 금요일 날 이제 예정이 돼 있습니다. PMI 넘버도 중요하지만 난파한 페이롤 넘버 항상 시장이 주목하고 이것에 대해서 많이 반응을 하는데 PMI 넘버하고 마찬가지로 지금 경기가 어느 쪽으로 가고 있는지를 얘기해 주는 데이터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 데이터가 수정하게 나오면 나올수록 연준의 허키시한 스탠스가 계속 유지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고 이 데이터가 이제 소프트하게 나오면은 그만큼 경기 둔화가 진전을 보이고 있구나라고 이제 우리가 읽을 수 있기 때문에 연준도 허키시한 스탠스에서 한 걸음 물러날 수 있는 이제 그런 재료가 되겠죠. 그래서 시장이 특히 이제 주목해서 보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최근에 고용 지표들은 사실은 계속 스트롱하게 나왔죠. 그래서 시장 이 부분을 계속 불안하게 여겼던 거고 일반적으로는 고용 지표가 좋게 나오면 경기가 좋은 거기 때문에 포지티브한 거지만 이제 지금 상황은 인플레이션하고 이제 금리 인상이 문제가 지금 겹쳐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너무 지나치게 스트롱하게 나오는 거는 이제 시장이 좀 반기지 않는 그런 환경인 거죠, 지금은. 현재 상태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히스토리컬 스탠다드와 비교했을 때 타이트한 상태다. 조금씩 줄어들고는 있지만 여전히 예상치를 상회하는 넘버들이 계속 나왔었죠. 그래서 30만 개, 50만 개 이렇게 많이 나온 상태인데 그래서 이번 주 난방 패럴 넘버 아마 어떻게 지금 나올지 주목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PMI 넘버와 마찬가지로. 전체적으로 고용시장이 양호한 상태가 유지되고 있다고 말씀드렸지만 이제 지난 12개월의 트렌드를 보면은 대체적으로 페럴 넘버가 증가하는 수치 자체는 이제 내려가고 있는 그런 추세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이제 이런 것들이 더 추가적으로 하향 곡선을 타줄지 아닐지가 이제 관건이겠죠. 그래서 ADP 넘버는 이제 프라이빗 섹터에서 실제로 이제 고용 관련된 데이터들을 수집된 거를 이제 미리 발표를 하는 건데, ADP 넘버들이 보통 이제 난팜 페이롤 넘버의 프리커서 역할을 하긴 하죠. 대체적으로 같은 트렌드를 타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도 좀 주목해서 볼 것 같고, 여기 unemployment하고 이제 underemployment란 말이 있는데, 지금 추아우를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보인다라고 지금 돼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제 바람이 형성이 되고 있다, 이런 의미죠. 차트상. unemployment도 바람 형성하고 있다는 건 이제 앞으로 unemployment이 이제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고, underemployment라는 거는 unemployment하고 이제 다른 개념인데, underemployment라는 거는 얼마나 이제 고용 시장에서 고용이 efficient하게 이루어지고 있느냐. efficient라는 건 단지 뭐 잘 이루어진다는 뜻이 아니고, workforce의 레벨에 따라서 일해야 할 곳에 적절히 지금 배치가 되고 있는지 아닌지, 이제 이런 것들을 보는 건데, 예를 들어서 highly skilled worker가 unskilled 뭐 섹터에서 일을 하고 있으면은 efficient하지가 않은 거죠. 그게 이제 언더 인플로이먼트죠. 고용 시장이 나쁠 때는 언더 인플로이먼트 넘버가 이제 올라가겠죠. 그런 이제 언더 인플로이먼트 상황도 지금 저점을 찍고 있다. 이제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얘기는 뭐냐면 이제 레이버 마켓이 그만큼 조금씩 이제 나빠지게 되면 이제 이 언더 인플로이먼트가 추가로 저점을 형성하고 앞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그렇게 워크포스가, 워커들이 자기가 마땅히 일해야 할 공간에서 일을 하지 못하고 언더페이 되는 상황에서도 이제 일을 해야 되는 상황이 늘어난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 언더 인플로이먼트 넘버들도 이제 올라가겠죠. 그래서 지금 여기서 추가로 형성하고 있다는 거는 지금 언인플로이먼트 올라갈 조짐을 보이고 있고, 이제 언더 인플로이먼트 데이터도 올라갈 조짐을 보이고 있다. 레이버 마켓이 그만큼 지금 아직까지는 히스토리컬리 타이트한 상태가 유지되고 있지만 조금씩 안 좋아질 수 있는 이제 그런 사인들이 지금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연준이 사실은 다른 부분들도 그렇지만은 고용 지표와 관련돼서 이제 언급을 많이 했죠. 그러니까 고용 지표가 지금처럼 계속 수월하게 나와서는 지금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한 노력이 효과를 거두기가 힘들다고 이제 보는 입장이었고, 그래서 파월 의장도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강조를 했고, 웨이지도 내려가야 되고 인플레이먼트도 올라가야 된다, 이제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그런 사인들이 이제 고용시장에서 나타나고 있다,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ADP 넘버, ADP 관련 데이터 상에서는. 그렇지만 지금 단기적으로 봤을 때 연준이 지금 시장이 얘기하고 있는, 기대하고 있는 금리 인하를 언급할 가능성은 없다라고 보는 게 지금 전문가들의 견해고, 왜냐하면 인플레이션이 내려오고 있긴 하지만 여전히 높은 상태이고, 고용시장도 아직까지도 스트롱한 상태가 유지가 되고 있고, 약화될 것 같은 사인이 보이고는 있긴 하지만 여전히 스트롱한 상태가 유지되고 있고 하기 때문에, 시장이 기대하는 것만큼의 더비시한 그 입장으로 선회할 가능성은 사실 낮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뭐 봐야겠죠. 이후에 어떤 식으로 데이터가 또 나오고 어떤 다른 블랙스완 이벤트들이 있을지 상황에 따라서 뭐 달라질 수도 있긴 하지만, 아직까지는 시장이 조금 더 너무 성급하게 그런 기대감을 갖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여기 나와 있듯이 네기티브 잡 그로스하고 머티리얼리 하이어 언임플로이먼트 레이트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로 난팜이 이제 네기티브 넘버가 나오고 언임플로이먼트이 현저하게 올라가고 뭐 그런 상황이 아닌 이상에는 미리부터 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은 사실은 낮아 보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차트를 잠깐 보시면은 방금 말씀드렸던 언임플로이먼트하고 이제 언더임플로이먼트이 이제 히스토리컬리 낮은 상태가 유지되고 있는데 바람을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제 올라갈 가능성이 있고, 뭐 participation rate는 이제 워크포스에서, 워크포스가 이제 실제로 고용 시장에 participate 하고 있는 레이트를 나타내는 거고, participation rate는 여전히 높죠. 근데 이제 언임플로이먼트하고 이제 언더임플로이먼트이 올라와 줘야 되는 상황인 거죠. 연준 입장에서 봤을 때는 고용 시장이 약화돼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거죠. 난팜도 지금 계속 양호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고, ADP 넘버도 사실은 뭐 프라이빗 섹터에서 나오는 넘버긴 하지만 사실은 비슷하게 추이를 보이고 있죠. 길게 보시면은 이제 전체적으로는 신규 일자리 창출 개수가 점점 이제 줄어들고 있는 추세를 우리가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는 타이트하긴 하지만 약화되고 있는 그런 트렌드를 지금 나타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차원에서
이제 이번 주 난방 페이롤 넘버도 시장이 이런 하향 추세를 계속 이어갈 것인지 아니면 더 타이트한 그런 넘버들이 나올 것인지 주목을 할 것 같습니다. 당연히 연준도 이 넘버를 볼 테고 이제 그거에 따라서 향후 펄러시 프로스펙트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번 주에는 경기 전반의 상황을 알려주는 PMI 데이터하고 고용시장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난방 페이롤 넘버, 다른 고용 지표들과 함께 그런 것들이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 주간의 시장은 이들 데이터들이 주된 드라이빙 포스 역할을 하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여기까지 이번 주 주간 경제 동향은 여기까지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